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밑에 나와져 있는 세 개의 컴포넌트 중에서 대표로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작업해 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선 보이는 대로, 우선 가이드에 나와져 있는 부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한번 작성해 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속성들,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들 있죠. 뭐 백그라운드, 보더, 폰트 뭐 이런 식으로 걔네들 사용해가지고 요거 보이는 대로 우선 똑같이 작업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공통 문법만 써볼게요. 공통으로 얘만 한번 보실 건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 보시면 돼요. 속성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컴포넌트는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텍스트를 보여주는 컴포넌트예요. 한 줄 이상 여러 줄의 텍스트, 그걸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속성들을 입력하면 되겠다를 판단하셔가지고 작성해 보시면 되는데, 처음엔 같이 해볼게요. add 셀렉터로 우선 접근해 보면 문법 첫 시작이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그러니까 점 텍스트 에어리어 해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 어떤 속성 주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작업 우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창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다 작성한 텍스트 에어리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1번의 모습으로, 그다음에 2번, 3번, 4번의 형태의 지금 화면이 있어요. 결과가. 본인이 작성하신 거에 어떠한 스타일 속성을 추가한 건지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를 건데, 3번이라고 하면 그래도 필요한 거는 다 거의 입력하신 거죠. 우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가이드에 보이는 대로 보더하고 백그라운드 값만 줘가지고 표현한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텍스트가 보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면 어떤 속성을 쓴 거냐, 얘는 백그라운드하고 보더만 줬다면 자동으로 다음 줄로 떨어지는 거를 생각해서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 얘는 워드랩을 추가해가지고 준 속성입니다. 그런데 워드랩까지 주고 나서 봤더니, 물론 가이드에 더더더 친절하게 여기에 얼마큼의 여백이 떨어져 있는지 표기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눈에 더 확 들어왔을 건데, 그거는 없지만 보시다시피 애들이 너무 빽빽하게 붙어져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또 패딩 값을 추가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그런데 봤더니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텍스트인데 어떻습니까? 폰트가 너무나 빽빽하게 붙어져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 우리는 텍스트 에어리어의 폰트는 지정하지 않죠. 왜냐? 어디서 받아오니까? 폼에서 받아오니까. 근데 봤더니 받아오는 그 녀석을 못 쓰겠는 거죠. 왜냐? 보시다시피 너무 빽빽하게 붙어서. 그래서 여기다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누구까지, 폰트까지 누구를 추가해가지고 라인 스페이싱을 추가해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만 했을 때랑 워드랩과 패딩과 폰트를 추가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그 컴포넌트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디테일하게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활용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에서 공통을 생각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서 그 컴포넌트가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하셔가지고 공통 작성하실 때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자, 기본 공통으로 하는 거 그냥 컴포넌트 점 해가지고 작성하면 되는 거를 한번 해봤으니, 자, 이제 다른 문법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다른 문법들 뭘 한번 해보실 거냐면, 기본적으로 스테이터스 값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해보실 건데, 우리는 오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속성을 제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걔네들은 안 건드릴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테마에 대해서만.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도 체크해 봐야 되고 테마도 작성해 봐야 되고 그러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테마만 오늘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맞춰가지고 작성만 제대로 돼 있다라고 하면 화면에서 그 디자인은 바로바로 보여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클래스도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만 얘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그냥 클래스명 써주시면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내가 디자인 테마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보여질 거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문법 2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상태값하고 클래스하고. 그래서 요거 2개 완성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표시해 주세요. 예, 뭐 작성한 거를 한번 같이 공유하면 텍스트 에어리어 그다음에 클래스명 동일하게 쓰셨다라고 하면 화면에서 바로 이제 적용된 정보로 보여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이 밸류가 들어가가지고 글씨가 써져 있는데 직접적으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백을 8픽셀을 줬어요. 그래서 입력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 안에 써진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방에 여백이 이제 8픽셀이 들어가는 거로 표현이 될 건데 제가 여기다 또 입력을 해보면요.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용이 되게 뜬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패딩에 여백을 주는데 어디는? 밑에는 안 주는 거예요. 위에서 이어져 보이게. 자, 우리가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을 앞으로 이제 계속 많이 쓰실 건데 보시는 것처럼 사방으로 주는 것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나눠서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꼭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프로젝트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속성을 오늘은 조금 다양하게 써보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그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밑에는 이어져 보이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오른쪽이 여백이 엄청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 내용을 제가 계속 입력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여백이 넓어지는 거를 확인해 볼 건데 얘는 그러면 뭐냐? 이거는 자, 우리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한 곳에 보여줄 수 없으면 뭐 생기는 거? 스크롤 생기는 거.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의 옆에 누구를 스크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밑에 내용이 더 내려가니까 나한테 지금 스크롤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지금 디자인 안 했으니까.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크롤을 한번 볼 겁니다. 스크롤은요. 세 번째 이미지 화면에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은 이렇게 위아래로 볼 수 있게 V 스크롤과 양옆으로 표현되는 H 스크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시면은 요거는 요 화면에서 보실 수 있죠. 얘랑 얘랑.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로로 왔다 갔다 하는 스크롤을 한번 작업해 볼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우선은 스크롤이라고 하는 스크롤바라고 하는 녀석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요. 여기 지금 배경하고 테두리 한 줄 이렇게 보더로 보여지는 이 부분은 뭐냐? 스크롤바입니다라고 하는 스크롤바 자체의 영역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스크롤바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까지가 스크롤바입니다라고 하는 바운다리가 있고 그 바운다리 안에 위아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바가 있는 거. 이게 스크롤바라고 하는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져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성 요소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 자, 컴포넌트가 있고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 클래스를 한번 연습해 볼 거란 얘기입니다. 클래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들한테 접근하기 전에 어디에 가야 됩니까? 우선 스크롤바한테 가야 되죠. 스크롤바가 가지고 있는 구성의 디자인은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배경하고 이 배경 컬러하고 보더. 근데 보더가 이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만 있는 디자인인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특정 위치에만 있는 보더 디자인은 또 안 해봤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실 건데 스크롤바 자체를 한번 불러올 건데 누구를 불러올 거냐? 스크롤바는 V 스크롤바 컨트롤이라고 하는 녀석에다 작성하실 거예요. 자, V 스크롤바 컨트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말인데 저 컨트롤의 의미는 우리 오늘 마지막에 그리드 관련돼 가지고 작업할 때 계속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크롤바, V 스크롤바가 필요한 녀석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텍스트 에어리어도 필요하고 다른 컴포넌트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리스트 박스라던가 아니면 뭐 그리드라던가 스크롤바가 필요한 것이 분명하게 있죠. 그리고 뭐 화면이라던가. 그래서 컨트롤이라고 하는 맥락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V 스크롤바가 필요한 모든 녀석한테는 이 디자인을 주겠다. 이 개념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여기다 작성을 해놓고 나서 보면 스크롤바가 필요한 애들은 다 그냥 이 하나의 디자인을 똑같이 적용받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나 여기 아이콘도 막 위아래로 줘야 되고 막 그런데 그런 속성 하나도 없죠. 스크롤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이미지로 살펴보면 컴포넌트 쪽으로 스크롤바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바라고 하는 바운다리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버튼들과 트랙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뎁스 들어가는 거 맵 보이시죠? 뭐로 들어간다? 차일드.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바운다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바운다리. 바운다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더하고 백그라운드만 우선 입력합니다. 컬러 저 찍어가지고 그냥 쓸게요. 바운다리 보더하고 백그라운드 줘가지고 한번 화면 돌아가 보면 이제 실행해서 봤었을 때 아이고 보더를 잘못 줬네요. 제가 왼쪽에만 줬어야 되는 건데 전체를 줘버렸네요. 특정 위치를 줄 때 툴에서 쓸 때는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그래서 보면 아까는 우리가 얼마든지 작성을 했어도 그 바운다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 여기까지는 지금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나머지를 완성하시면 돼요. 나머지 스크롤바에 차일드들 요거 3개 다 완성할 겁니다. 대신에 저 아이콘이 뭐로 작성됐는지 이름이 찬찬히 보면은 눈에 보이실 건데 우리가 작성한 게 지금 같이 작업한 게 아니라서 아이콘만 제가 이름을 좀 따드릴게요. 위로 올라가는 거 V 스크롤바에 요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 천천히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 2개의 스크롤바로 아직까지 처음이니까 맵 띄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 완성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다 작업 다 되시면 바로 표시해 주실게요. 화면을 조금 줄여보면 이 화면에도 스크롤이 생기죠. 그쵸? 그래서 생긴 스크롤하고 지금 텍스트 에어리어에 생긴 스크롤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컨트롤로 접근했었던 거 말씀드렸던 게 자 스크롤바가 생기면 다 이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화면에 있는 이제 스크롤이 이게 이미지가 조금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스크롤 바입니다라고 하는 바운다리에 이 트랙바가 어떻습니까? 딱 붙어가지고 보여집니다. 여백 없이 딱 채워서. 그런데 얘는 어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백이 좀 떨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는 이런 여백을 조절하는 게 다 패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은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겁니다. 어떠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패딩 값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패딩 자체에 대한 속성을 주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더더욱더 이 차일드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컴포넌트에서는. 자, 보시다시피 트랙바, 이 스크롤바라고 하는 바운다리 안에 트랙바가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그 영역 안에 꽉 차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얘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꽉 차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백이 떨어져서 들어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러면 트랙바는 어디 안에 들어오는데 스크롤바 안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올 때 얘가 그쵸? 여백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 그 들어가는 트랙바에 여백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스크롤바에 패딩을 제가 양쪽으로 한 2픽셀 정도 줘볼게요. 2픽셀 정도. 그러니까 양쪽으로만 좀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패딩 값을 주시면 아까랑은 또 사뭇 다른 모습의 디자인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패딩 속성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도 봤다시피 이 스크롤바라고 하는 디자인이 어디에 이렇게 폼에도 스크롤바 컨트롤로 내가 작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스크롤바가 생기는 녀석은 다 이 디자인으로 가겠다. 자, 이렇게 작성이 완료된 거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화면에 생기든 뭐 다른 컴포넌트에 생기든 상관이 없는데 누구는 이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생기는 트랙바는 디자인이 달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는 따로. 그러니까 스크롤바가 생기는 컴포넌트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나는 공통으로 안 쓰고 얘는 다른 디자인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쉽게 스크롤바가 누구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겁니까? 드래그해서 그린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컴포넌트 안에 스크롤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크롤바를 뭘로 봐도 되는 거예요. 텍스트 에어리어의 자식, 차일드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 작성하실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두 번째 나와져 있는 아이콘이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가 돼 있었단 얘기예요. 아, 우리가 그냥 가이드에서 봤을 때는 네모 하나 있는 컴포넌트 디자인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의 차일드라고 하는 녀석들은 뭐가 있느냐? 말 그대로 스크롤바입니다. 스크롤바가 있고 인디케이터라고 붙어져 있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필요한 거냐면 모바일 화면에서 우리가 스크롤바를 사용할 때 쓰는 차일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바들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일드 컴포넌트 리스트를 보실 때 저렇게 스크롤바가 있는 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V 스크롤바를 한번 선택해 보면 이렇게 문법이 들어가겠죠. 텍스트 에어리어의 차일드.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배경의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배경의 컬러를 조금 컬러가 조금 구분되는 거 블루 계열로.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에어리어의 차일드인 V 스크롤바의 배경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지만 그 나머지 애들, 그렇죠? 나머지 애들 뭐
버튼이라던가 트랙바는 여전히 누구 거 받아옵니까? 공통. 스크롤바 컨트롤 거 받아오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트랙바 디자인도 다르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번엔 누군 거예요? 차일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텍스트 에어리어에 스크롤바가 가지고 있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의 다시 차일드. 처음으로 하나 뎁스 더 들어가는 거를 본 거예요. 하나 뎁스 더 들어가는 거. 그래서 add child selector를 한번 더 눌러보는 거죠. 누구의? 그래서 트랙바.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뎁스가 텍스트 에어리어의 스크롤바에 그가 가지고 있는 트랙바. 자 이거 그린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좀 컬러 조합은 엉망이 되겠지만 구분은 확실하게 가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트랙바를 가져갔다가 다시 버튼들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죠. 무슨 말이냐? 이 셀렉터 익스플로어에서 차일드 셀렉터 아이콘을 이용하려면 기준이 명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스크롤바면 스크롤바, 컨트롤이면 컨트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뎁스가 굉장히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에서는 사실상 저 익스플로어 창에 아이콘만 가지고 차일드를 추가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이거 작업하다가도 다시 기준 맞춰가지고 또 쫓아가서 선택해야지만 차일드가 명확하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뎁스가 더 많아지고 내가 막 건너뛰어서 작업해야 되는 것도 생기고 그랬을 때 어디를 참고할 거냐? 여기 입력하는 창의 위에 보시면 다이아몬드처럼 생겨져 있는, 마름모처럼 생겨져 있는 버튼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얘가 내비게이터 영역이라고 표현해요. 이 내비게이터 영역을요, 엄청 우리는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잠깐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 아이콘들이 나와져 있는 부분, 이거는 뭔지 아실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조금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안 쓰실 거면 여기 앞에 꺽쇠 요거로 온오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닫아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폼 작업을 한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만 눌러가지고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요 놈이 가지고 있는 폼에 이렇게 뎁스까지 쫓아와야지만 작업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비게이터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가 되느냐? 제가 여기에서 폼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익스플로어 창에 작성이 다 되어져 있다는 기준 하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바로 쫓아가 줍니다. 바로바로. 근데 만약에 작업이 안 된 거를 하면, 제가 예를 들어 우리 버튼 아직 안 했으니까 버튼을 한다고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용이 없으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추가할 건지.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영역은 찾아가주기도 하고 내가 추가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잠깐 한번 그냥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거로 이제 작성할 수 있게끔 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아이콘의 온오프로 우리가 차일드의 여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컴포넌트 뒤에 이 드랍 버튼, 내비게이터 영역 안에 있는 드랍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차일드가 없고 어떤 상태? 이런 상태값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상태값 리스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일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에 한번 봐볼게요. 드랍 버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작성 모든 것이 나와주는 거죠. 상태값 가지고 있는 차일드. 이거의 클래스가 작성되어져 있으면 클래스 다 쫓아갈 수 있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랙바를 작업하고 있었어요. 트랙바.
그런데 다시 내가 요놈 기준으로 차일드를 또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익스플로러 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쫓아가서 눌러가지고 리스트를 확인해야 되는 반면에 만약에 요 창에서 작업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누구 기준인 거예요? 스크롤바 기준이죠. 그거 뒤에 있는 드랍 버튼 누르면 이놈의 차일드가 또 바로 보여지는 거죠. 작성하면서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버튼은 작성한 적이 없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죠. 추가할 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콤보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저희는 차일드가 깔려져 있고 그 위에 추가돼서 엎어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볼 거지만 구조가 되게 복잡한 애들은요. 가운데 애매하게 껴가지고 내가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차일드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플로러 창에서 우리가 차일드를 추가하면요. 이 전 단계를 추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작성을 안 하려고 해도 추가를 해야지만 되는 반면에 이 내비게이터 영역은 안 할 거야? 그럼 그냥 넘어가서 다음 단계 작성하고 불러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오후에 다른 컴포넌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가 점점점 복잡해지는 컴포넌트를 다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연습하시는 것도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는 작성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스크롤바까지 해서 오전 시간 마무리할 겁니다. 혹시라도 안 되신 부분 있으면 조금 확인하시고 식사하시고 1시부터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조금 여력이 남으시면 다른 가이드 보시고 다른 상태값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작성해 봤었던 문법들 뭐 그룹핑이라던가 뭐 클래스, 차일드 이런 거는 시간 내에 다 연습을 해볼 거예요. 저랑 대표적인 것들로. 하지만 나머지로 시간이 여력이 되시면 천천히 한 번 더 작업해 보시는 것도 연습하시는 데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전 마무리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